안녕하세요. 대부에서 반도체 업종과 IT 산업 담당하고 있는 임주성입니다. 6월 13일 파도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 기사가 떴었죠. 파도 인수한다라는 내용의 뉴스 기사가 나왔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아쉬운 건 주가가 반등한 이후에 이제 주가가 반납한 부분들이 되게 또 다소 아쉬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와 관련된 내용들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오늘 주가가 상승한 이슈상 뉴스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 거고, 그 내용에 관해서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러한 주가 변동폭을 보이면서 주주분들이 대부분 어떤 감정을 느낄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저도 한 명의 투자자로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좀 가볍게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 마지막으로는 비슷한 사례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차트라는 부분들이 비슷한 형태로 대부분 많이 좀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이러한 사례들이 나왔을 때 다른 종목들에서 이러한 위치들에 있었을 때는 향후에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고 넘어갈 테니까 좋아요, 구독, 응원의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관련된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련된 내용은 파도가 2조 원대 투자 인수 제한설 보도 내용이 나왔고, 이 부분과 관련이 없다라는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주가 상승한 이후에 조금 반납을 하게 되었는데, 자, 일단은 뉴스 내용을 하나 다시 좀 살펴볼 거고요. 그 이후에 이제 차트나 이런 부분들 좀 보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파도가 한 외국 기업으로부터 해서 투자를 제안을 인수 제안을 받았다라는 뉴스 기사가 이렇게 나왔고요. 그 금액대가 얼마인지 표시가 된 게 15억 달러, 하나로 하면은 한 2조 600억 정도 되는 금액으로 제안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파도가 거절을 했다라는 내용이 있죠. 근데 밑에 이제 또 내려가 보면 파도가 긴급 보도 자료를 내고 해명을 이렇게 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좀 의아했던 게, 뭐 예전에 뭐 내부자 거래 이슈 나올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사법 리스크 관련된 내용에서도 계속 해명 보도를 안 하고 있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좀 빠르게 해명을 하길래 되게 좀 왜 이렇게 빨리 대응을 했지? 라는 좀 생각이 들긴 들었는데, 어쨌든 파드에서 공식적으로는 근거 없다라고 내용을 밝혔습니다. 밝혔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왜 이렇게 빨리 해명을 했는지 한번 좀 더 고민을 해보고 나중에 좀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다음번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릴 거고, 확인된 부분은 뉴스 기사가 나왔고, 그 다음에 파도가 아니라고 부인을 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한번 좀 짚어두고 넘어가 보도록 할 거고요. 자, 여기서 저의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보자면은, 파도가 2조 원대 지금 인수를 제안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현재 주가가 한 2만 2천 원 정도로 계산을 했었을 때 시총이 대략적으로 한 1조 정도 되거든요. 1조 정도 되는데, 상장 때 1.5조 원 정도로 평가받아서 상장을 했었고, 그리고 지금 투자 인수 제한한 부분은 2조 원대 정도이니까, 결국에 시장에서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주가로 치면은 한 4만 4천 원, 4만 5천 원 정도대에서 시장에서 평가를 받았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실적이 안 좋더라도 가정입니다. 이 부분이 만약에 투자 인수가 진짜라는 내용이면은 시장에서는 시가총액 2조 정도는 주고 살 만한 기업이다라고 평가를 했다는 부분이니까 충분히 성장 가능성을 믿고 인수를 이렇게 제안을 받았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파도가 거절했다라고 한 부분이 진짜라고 한다면 파도는 2조보다 더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파도가 궁극적으로 빅테크 기업들을 모두 고객사로 확보를 하고 PMIC, 그 다음에 CXL 이런 부분들을
다 매출로 발생을 했을 때 목표 주가가 계산을 했을 때 그때 한 6만 5천 원, 6만 6천 원 정도 제가 한번 그렇게 소개를 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시가총액이 2만 2천 원 시점에서 1조라고 한다면 한 6만 6천 원 정도 목표 주가로 하면은 시가총액이 3조, 이 2조 때보다 더 뛰어넘는 그 시가총액을 형성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파두는 이 금액보다도 더 크게 성장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한번 추측을 해 봅니다. 제가 방금 얘기한 내용은 이 인수 제한을 했다는 게 사실이라는 가정을 하고 각각 입장에서 어떤 마음으로 접근을 했고 어떻게 대응을 했느냐 이 부분을 설명을 한 거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는 참조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가가 24,650원까지 올라갔었는데 거의 15% 정도 상승을 했었죠. 이때 저도 점심 먹다가 봤었는데 주가가 갑자기 반등을 하고 나서 어느 정도 반납을 하고 있던 상태였었는데 아마 중간에 봤던 주주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아마 다들 이런 느낌이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올라가는 거 보면서 미리 살 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시 하락하는 거 보고 팔고 다시 잡을 걸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도 예전에는 이런 부분들 보고 사고 팔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약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마음을 놨거든요. 왜냐면 제가 꼭지에서 팔고 저점에서 다시 살 수 있으면은 벌써 뭐 대기업 회장만큼 돈을 많이 벌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실상 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래서 실제로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1분봉으로 한번 살펴보자면은 요 봉 하나가 1분이거든요. 그러니까 1분 만에 바로 VI로 꽂은 다음에 바로 다이렉트로 하락을 했다라는 부분인데 결국에 호가가 올라갈 때 진짜 찰나의 판단으로 매도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그게 심리상 쉽지가 않죠. 왜냐면 그렇게 빠르게 올라가는 거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상한가 갈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다가 빠르게 하락을 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꼭대기를 찍고 이렇게 내려오는 어깨 시점에서도 팔기가 또 쉽진 않거든요. 왜냐면 나는 이 가격을 받기 때문에 팔기가 쉽지 않은 게 그러니까 빠르게 변동폭을 보이면서 사람의 심리를 흔드는 그런 매집 구간이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때 못 판 거에 대해서 아쉬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 게 너무 빠르게 변동폭을 보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응하기가 쉽지 않았던 부분이고 대부분 아마 99% 사람들은 대부분 대응을 하기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마음 안 쓰셨으면 좋을 것 같고 차트를 좀 더 말씀드리자면 제가 지난번에 강한 저항대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어디였냐면은 여기 이제 시가 그 부분에 가격을 줄 그었을 때 아마 강한 저항 라인이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상 그 부분 한번 터치하고 왔죠. 이렇게 보면은 물량을 뺐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또 주가 하락하면은 실망 매물도 받아낼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마 심리를 자극하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종목들을 다른 게를 좀 살펴볼 텐데 KBI 메탈이라는 종목을 한번 볼 텐데 100% 일치는 하진 않지만 어떤 흐름으로 갔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계속해서 이때 앞에 어떤 움직임을 보였냐면은 되게 오래 기간 동안 하락 모습을 보였습니다. 23년도 6월부터 해서 24년도 4월 그러니까 거의 10개월 가량 계속해서 하락하는 추세의 움직임을 보이다가 이때 어떻게 움직였냐면은 241선을 돌파를 하면서 거래량 동반하면서 위에 윗꼬리 단 부분 보이시죠? 상승 부분을 많이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1년 정도 가지고 있는 주주분들이라고 한다면 이제 탈출할 기회가 왔겠구나. 근데 매도를 못하면은 다시 올라오면 꼭 매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이제 거래량 없이 올라가는데 아마 대부분 뭐 매도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주가가 이렇게 날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이때도 테마가 엮였는데
전력 테마 이제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때 구리 관련주로 해서 주가가 많이 반등했던 모습을 보였고, 우양이라는 종목도 한번 좀 살펴보면은, 이 종목도 크게 뭐 다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간, 오래 기간 동안 요 앞에 쪽 모습이 좀 비슷할 것 같은데, 요때 22년도 4월부터 해가지고 23년 5월, 얘는 1년 더 넘게 주가가 하락하는 이런 포지션을 취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41선 돌파하는 그런 상승이 나오고 윗꼬리 달고, 다음날 또 더 많은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윗꼬리를 달면은 심리가 어떻게 되냐면, 빨리 본전 매도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밖에 들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또 주가가 반납을 하면은 이제 더 그런 심리가 더 강해지겠죠. 매도하고 싶은 심리가. 그렇게 지나가다가 얘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더 뒤로 가서는 주가가 지금 이런 식으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결론은 뭐냐면 심리를 많이 건드리고 나서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앞으로의 방향성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앞에서 한참 거래량 없을 때는 계속해서 어떤 초점에 맞추어서 이제 분석을 리뷰를 했었냐면은 기업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가치를 알아야지 어느 정도 기다림이 좀 기다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의 중심으로 말씀드렸다면, 최근에는 그런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차트적인 부분들 그리고 심리적인 부분들을 제가 계속해서 조금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대응해야 되는 종목을 바라봐야 되는 관점이 조금 달라졌기 때문에 바뀐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떤 부분을 초점 맞추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던 거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도 아마 좀 비슷한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계속해서 변동폭을 보이면서 심리를 계속 자극을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올라갔다가 또 다시 한번 하단부까지 떨어질 수도 있고, 윗꼬리를 계속해서 달 수도 있고, 이제 갭을 띄워놨다가 다 반납하는 그런 음봉의 형태로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다들 가치를 어느 정도 알고 나면은 충분히 기다릴 수 있는 시점까지 버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치도 중요하지만 심리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잡을 때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위주로 좀 말씀드렸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계속해서 좀 차트랑 심리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드렸는데, 앞으로도 아마 이런 구간들이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이런 부분들을 영상에서 또 말씀드릴 테니까 같이 함께 하실 분들은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영상에 응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일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